자, 이번 시간에는 496페이지 70회의 근로소득관리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근로소득관리는. 자, 1번 인사급여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네, 여러분들 이제 그 근로소득관리 또 NCS 평가 시험 우리 보잖아요. 그때 요 주민등록표를 제가 조인식인가? 주민등록표이다 하면서 주민등록표를 보고 이와 같은 설명을 넣어주면서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요 문제를 냅니다. 내는데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시험지에다 답을 직접 써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고 나서 그걸 옮겨 적습니다. 다 시험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문제를 낼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사급여에 가야죠.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강은성 사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원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일단 입력을 쭉 해놓고 나중에 점검을 하죠. 부는 이제 부모라는 얘기인데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사망했는지 한번 보고 입력할까요? 올해 사망했으니까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소득자의 직계존속 강성삼 4211 10 1919 012 또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이영자 460901 217 2122 786 그 다음에 배우자는 3번 배우자 이미선 7305 27 2381 047 그 다음에 자녀는 4번 직계 비속 20세 이하 강민지 150 123 4070 787 그 다음에 또 4번 직계 비속 강민서 1803 10 4231 457 네, 모두 6명이죠? 본인 포함해서 모두 6명입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료 설명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5년 4월 1일에 입사한 사원 강은성 세대주이고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본인 거를 점검해 볼까요? 세대주에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기 때문에 부녀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배우자도 있고 그래서 한부모도 아닙니다. 본인은 세대주만 체크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설명에 1번 부양가족은 강은성과 생계를 같이 한다.
2번 부 강성남은 올해 사망하였으며 사망일까지 별도의 소득은 없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죠. 소득이 없는 강성삼.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계속 봅니다. 모 이영자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24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65세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노령연금은 비과세예요. 비과세. 예,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은 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영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4번 배우자 이미서는 일시적인 문예 창작 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타 소득으로 여러분 보는 거 아시죠? 예. 문예 창작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일시적이니까 문예 창작을 직업으로 하면은 그건 사업소득인데 그러면 기타 소득은 이 250만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얼마로 인정하냐면요. 60%를 필요경비로 봐줘요. 60%를.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인가? 100만 원이 넘는가 따져보세요. 예, 250만 원에 40% 하면 얼마 나올까요? 100만 원이네요. 딱 그런가요? 예. 그러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딱 1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예. 100만 원 초과해야 소득자로 보는데, 예. 1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두면 돼요. 다음 자녀 강민지, 강민서는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아니 뭐 그대로 다 그대로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도 고칠 게 없네요. 음. 자 그러면 혹시 여기 오타가 뭐 있는 건 아니죠? 음, 496페이지에 혹시 오타 있다는 말 없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입력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번부터 40번까지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강은성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라 하는 말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면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라는 말입니다. 여기로 가가지고 연말 탭에서 강은성을 불러내 주시면 돼요. 코드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강은성 확인해 가지고 여기서 불러 가지고 이제 이쪽을 보면서 답을 찾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액은 얼마냐? 150만 원.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U26 부연가족은 몇 명이냐? 4명을 복사해서 그냥 복사하지 말고 4를 입력하면 돼요. 다음에 38번 27 경로우드의 추가 공제액은 얼마냐? 2명에서 200만 원.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 36번 차감 소득 금액은 얼마냐? 36번으로 내려가서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7564 360. 그 다음에 57 자녀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오른쪽이 세액공제예요. 57 1명. 204 238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네. 네. 답지가 뭐 차이가 39번. 39번이 근로소득 원천율 차감 소득 금액의 차이가 나나요? 차감 소득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혹시 여기에
우리가 지금 건드린 게 입력한 게 이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 지금 방금 부양가족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차이가 아니고서는 얼마 차이가 나나요? 답지하고. 잠깐만요. 얼마요? 9 0 9107 000이었어요. 네. 9107 500 9107 500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36번의 차감소득은 7564 7564 360이니까 빼보니까 이 숫자는 좀 네. 뭐 딱 떨어지는 뭐 100만 원이라든가 150이라든가 그러면 이 부양가족 인원 수에서 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 요 숫자는 예, 네. 우리가 입력한 자료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자료예요. 우리가 소득공제사항에서 인적고 어, 예. 나와 있어요. 어?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779쪽 39번 수정금액 39번? 근데 왜 779쪽이지? 아, 답지가 779쪽이에요? 네, 7564. 네. 아, 7564. 우리께 맞았죠, 그러니까? 네, 이걸로 네, 맞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21212점이니까 8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25점 중에서 8점 또 얻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급여 명세서한 급여 자료 3월 급여 자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수당이 있습니다. 육아 수당, 자가운전, 식대, 자격수당. 네. 자, 수당 공제 요건을 한번 봅시다. 기본급과 상여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대로 두면 되고요. 육아 수당.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육아수당 여러분 기억하시죠? 6세 이하 자녀 인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20만 원, 월 20만 원 뭐예요? 비과세. 육아수당 비과세로 등록해야 됩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보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건 좀 아니죠. 전 직원에게 준다는 건 시내 출장 시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예, 과세. 예. 자, 전 직원에게 주면 안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자기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예, 시내 출장 또는 출장비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이 그게 비과세예요. 그런데 지금 읽어보면은 뭐 전 직원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주는 거는 과세다. 그 다음에 식대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비과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당, AT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 주는 수당이랍니다. 자격수당에는 비과세 없다는 거, 여러분, 뭐 직책수당이라든가, 자격수당이라든가, 면허수당이라든가, 교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다 과세예요. 그런 거는. 네. 자, 그러면은 비과세가 두 개, 과세가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자료 설명을 보면은 본사관리부 이찬수 과장 급여 자료고요. 이찬수 과장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3월 귀속분 급여 지급일은 당월 25일이고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하면 된답니다. 1. 급여 자료 메뉴에서 수당 등록하시오. 그 4개 수당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수당 등록하는 메뉴로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 이걸 클릭해서 세 번째 줄에다가 육아수당 비과세 선택하세요. 2번. 그리고 비과세 코드는 육아수당이라고는 없고 보육수당이라고 있을 거예요. 7번에 보육수당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Q02인가 이런 코드가 들어갈 거고 다음 네 번째 줄에다가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로 하세요. 과세 급여. 그리고 내려와서 식대 비과세로 등록하세요. 비과세. 코드는 2번 P01 확인. 그 다음에 자격수당 과세입니다. 1번 급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등록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 등록 입력한 다음에 밑에서 확인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3월 급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급여를 3월을 선택해요. 월을. 그 다음에 구분은 상여금이 있었죠. 급여 플러스 상여입니다. 거기 지금 수행과제 2번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수행과제 2번에 보시게 되면 3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9분 2 급여 플러스 상여로 선택할 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찬수 과장 거니까 맨 위에 이찬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급여 항목에다가 그 표를 보면서 입력합니다. 기본급 350만 원, 상여는 300만 원, 육아수당 50만 원, 자가운전 30만 원, 식대 25만 원, 자격수당 10만 원.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 공제 항목은 자동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찬수 씨의 비과세 급여를 보면 4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 40만 원의 내용은 육아수당에서 20만 원, 그 다음에 식대에서 20만 원, 그렇게 해서 4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과제 2번 급여자료 입력을 하라는 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저당 단추 없죠. 자동 저장돼 있어요. 다음에 3번 3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해라.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귀속기간 3 엔터 엔터 3 또 엔터 엔터 또 3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예. 귀속기간도 3월이고 지급기간도 3월이기 때문에 전부 3월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작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장 단추 있으니까 위에 있는 저장 눌러서 예 해주시고 이제 평가 하시면 돼요. 41번부터 45번까지가 이제 평가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지금 열려 있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질문이 45번에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열려 있는 거. 근로소득에 대한 10번 소득세 등 총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10번 소득세 총 합계 금액은 저 밑에 있는 숫자인데 나머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소득세 합계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총 합계죠. 617710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 원천지수 이용 사항에서는 답안을 다 찾았고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41번부터 답을 찾아 봅시다. 41번 3월 급여자료 입력조회 해가지고 육아수당 지급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육아수당 지급액은 50만 원이죠.
그 다음 42번 급여 항목 중 과세 대상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액은 얼마냐? 자가운전 보조금이 다 과세예요. 그래서 30만 원 되겠습니다. 아이고 41번 틀렸네. 과세 대상 육아수당을 물어봤군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금 한 명 것만 입력했기 때문에 육아수당 과세는 30만 원, 비과세가 20만 원. 과세 비과로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30만 원이 답이에요. 아까 41번 50만 원이 아닙니다. 그냥 지급액이 아니고 과세 대상을 물어봤으니까 비과세 20만 원 빼야죠. 자가운전은 모두가 과세니까 30만 원. 자가운전은 모두가 과세이기 때문에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43번 급여 항목 중 과세 대상 식대 금액은 얼마냐? 식대가 25만 원이면 20만 원이 비과세니까 5만 원이 과세 대상 식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 과세 식대 5만 원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44번 이찬수 3월 급여 자료 입력. 3월분 급여에 대한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차인 지급액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 차인 지급액. 이찬수의 차인 지급액이다. 그러면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65, 65, 110. 복사가 안 될 것 같네요. 타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65, 65. 자, 이렇게 해서 급여 자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나는 문제는 연말정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사무직 신민규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정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정은 신민규와 생계를 같이 하며 모든 지출은 신민규가 부담합니다. 신민규라는 사람의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소득자가 지출한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거지 그 소득자가 지출한 게 아니면 일단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부양가족은 신민규와 생계를 같이 하며 모든 지출은 신민규가 부담한다. 신민규는 25년 3월 31일까지 글로리 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러면은 종전 근무지 자료가 있을까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김지영의 의료비는 근시 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비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뻐지려고 눈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이 근시 교정은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예, 포함되어 있는 거 문제 없죠? 예, 문제 없습니다. 예, 이건 치료를 위한 목적이니까. 음, 다음에 근데 뭐 만약에 김지영이 뭐 쌍꺼풀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다음 수행과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셔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 소득명세 탭에 입력하고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라. 보험료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이랬습니다. 자, 식구가 뭐 본인 포함해서 6명이군요. 자, 신민규 전 근무지 내역 이걸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연말 탭에서 아까 강은정 불러내는 그 밑에다가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신민규를 불러내세요. 연말 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들어온 다음에 연말 탭에 아까 강은성 불러가지고 뭐 했었고 그 밑에 신민규 불러냅니다. 다음 소득자료 쫙 넘어왔는데 종전근무지 자료는 소득명세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소득명세. 자 위에 보시면 이런 단추가 있죠. 종전근무지 입력. 여기를 클릭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종전1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종전1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급여
1,400만 원인가요? 14 플러스 엔터. 아니다. 근무처 명부터 넣어야 되는데. 예. 주식회사 글로리 산업이죠. 예. 주식회사 글로리 산업 사업자 번호도 입력을 해 주세요. 급여 1,400만 원, 상여 700만 원.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료부터 쭉 건강보험료 이런 거 밑에 나와 있어요. 건강보험료 533750 장기요양보험료 33,040 국민연금보험료 695000 고용보험료 140000 소득세 결정세액을 넣어주세요. 73번에 있는 소득세 제로, 지방소득세 제로, 예, 0, 0. 근무기간 넣어주겠습니다. 2025 0101. 아, 또 오류가 나네. 제가 근무 기간을 아직 못 넣었습니다. 20, 어휴, 다 날라가 버렸네. 어이, 싫어. 신민규인가요? 아, 신민규의, 그렇죠. 남아있네요. 근무 기간 2025 0101부터 2025 0331.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소득명세 완성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자료 3번이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기타 증빙 자료, 의료비 국세청 자료네요. 의료비 국세청 자료. 김지영, 아까 안과, 요게 근시치료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280만 원 김지영 의료비 입력하겠습니다. 의료비 탭에 가셔가지고요. 부양가족 관계 코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배우자 김지영 확인하시고 에, 국세청 자료는 상호나 사업자 번호를 생략하고 의료 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 건수 한 건으로 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280만 원이죠. 2800 플러스 해주세요. 실손 의료보험금이 혹시 있는지 그 밑에 없네요. 실손 의료보험은 없습니다. 나머지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다음 자료는 그 밑에 보험료 자료입니다. 계약자가 신민규, 예, 소득자가 계약을 해야 되고 피보험자. 그런데 여기 종류에 보니까 일단 저축성은 제외시켜야 돼요. 보장성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료가 세액공제에 적용이 되고 저축성은 해당이 없어요. 자, 피보험자 김영순, 김영순이 어머니였는데 어머니의 보험료 45만 원 보장성 보험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여기 소득공제 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순 여기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보장성 국세청에다가 450 플러스 4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빙이 뭐가 있냐면은 교육비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자, 학생이 신준규 98년생인 거 보니 자녀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력이 되죠? 55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교육비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좀 더 하면 돼요. 보험료에서. 네, 여기에 신준규 학생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구분을 눌러서 대학생 3번을 먼저 선택하시고 국세청 줄이 요 윗줄입니다. 여기에다가 5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했어요. 네, 간단하네요. 입력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무 수행 평가의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산 명세를 눌러가지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정산 명세. 자, 46번을 보겠습니다. 신민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36번 차감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36번 자주 물어보네요. 요거 28721 770. 예. 이건 혹시 오답 아니겠죠? 예. 요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번은 61번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예, 왼쪽에 있죠? 세액공제가 바로 이 54,000원. 요게 세액공제입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고. 다음 48번은 62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예, 여기 그 밑에 있는 191850.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 다음 63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 825000. 요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 77 차감징수세액 소득세는 얼마냐? 맨 밑으로 내려와서 차감징수세액의 요 숫자가 소득세고 그 옆에는 지방소득세입니다. 합계는 그 옆에 있죠? 그래서 소득세가 얼마나 할 때는 소득세 칸에 있는 것만 복사해야 돼요. 738190.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70회 근로소득 관리 25점 해결을 하는 건데요. 아마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거 녹화하면서 설명하면서 하는데도 이게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쭈르륵 하게 되면은 이거 20분도 안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할 수가 있고 20분 안 걸릴 거예요. 금방 할 수가 있고 문제가 별로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근로소득 관리에서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70회 문제를 쭉 풀어오는 동안에 질문을 놓친 거 있으면 질문 받을까요?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네. 70회 문제를 쭉 보니까 실무 수행에서는 별로 그렇게 괴롭히는 문제가 안 보였고, 이론은 69회에 비해서는 조금 세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요. 71회를 좀 풀다가 시간이 되면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지런히 풀어봐야 되니까. 자, 71회 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의 설명에 적합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자주 만나봅니다.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측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드백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계정보는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 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다. 적시성.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 회계의 질적 특성에서 목적 적합성 내용을 다 설명한 거예요. 네. 목적 적합성의 예피적. 답은 4번이죠. 다음 2번을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25년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예, 정상적이면 다 매출 원가다 이 말입니다.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이고, 평가 손실은 비정상이라는 게 없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25년도니까 밑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초상품 재고액을 XX로 해놨어요. 그러면 24년도에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와야 되죠? 기초는. 취득원가가 200인데 순실현 가치는 150이었다면 지난 24년 기말 재고액은 순실현 가치를 반영했겠죠? 저가법이니까. 따라서 여기 기초 재고액이 요 150만 원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액을 더하면 얼마예요? 750만 원이죠. 이것이 차변 금액이죠. 거기서 우리가 대변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매출 원가를 구해라고 그랬으니까 재고 금액을 빼주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재고 금액이 취득 금액하고 순실현 가치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이 낮은 금액이잖아요. 750만 원에서 200만 원 빼준 것이 매출 원가예요. 예, 그러면 55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예, 1번이 매출 원가입니다.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25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토지 재평가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으로 하느냐, 재평가 모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거죠. 자, 우리 회사는 재평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한국은 24년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 300만 원을 취득했으며 매 보고 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4년 말, 25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24년 말에는 330만 원, 금방 30만 원이 올랐고 25년 말에는 또 뚝 떨어졌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질문한 것은 25년에 손익계산서에 가는 평가손익. 자, 전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자, 24년 말에 33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지는 330이 됐어요. 토지의 장부 금액은. 그때 그러면 이 30만 원은 뭐로 인식했을까요? 재평가 잉여금 자본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 24년 말 재평가 잉여금 30만 원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5년 말에 25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300만 원, 아니 330만 원이 2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얼마 떨어졌어요? 80만 원 떨어졌죠? 80만 원. 그럼 80만 원이 다 재평가 손실이냐? 아닙니다. 요 재평가 잉여금 정리합니다. 재평가 잉여금 30만 원 자본으로 유보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정리하고 순수하게 떨어진 것은 5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하락한 것만 재평가 손실로 인식해서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재평가 손실 50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기말에 재평가 잉여금 30만 원 있었다는 거. 그거 감안해가지고 여러분 가격이 오른 부분은 수익에 반영을 안 해요. 가격이 오른 부분은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유보해 둡니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 떨어진 것이 이번에 80만 원 떨어졌다 해서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오른 거를 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거 그거 정리한 나머지만 재평가 손실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다음에 4번 주식회사 한공은 당기 중 유상증자를 2차례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상태에서 올해만 2번 했어요. 그러면 6월 5일 날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500주를 발행했고 10,000원에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의 주식은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짜리예요. 그러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 5,000원 곱하기 500주 5, 25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25에 동그라미 3개, 2개 하면은 이게 25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6월 5일 날 발생했습니다.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계산되면 얼마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식을 발행합니다. 10월 20일 날. 발행 주식수 이번에는 1000주. 한 주당 발행 금액을 4,000원에 발행합니다. 액면가는 5,000원짜리예요. 근데 수수료도 발생했어요. 수수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 주당 1,000원씩 할인 발행했는데 1,000주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 되죠. 100만 원인데 요 비용까지 들어갔으니까 할인 발행이 11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6월 달은 할증 발행해 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 250이 있고 또 20일 날은 10월 달에는 할인 발행했다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10만 원. 이렇게 두 개를 다 잔액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주식 발행에 관한 이 초과금과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하여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250에서 110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없어요. 할인 발행 차금은 없는 걸로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110을 빼버리면 14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140이라고 표시가 돼요. 1번. 예. 서로 상계하시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
제가 이거를 말이죠. 지금 이게 답을 찾는 거는 이렇게 쉽게 찾으면 되는데 요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써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4번의 그 설명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찾았지만 6월 5일 분계와 10월 20일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우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먹더라도 이 얘기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